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는 나의 덕을 두터이 하여 이를 맞아들일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한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곤란하게 한다면 나는 내 도를 깨우쳐 이를 통하게 할 것이니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책은담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늘인들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혹시 삶이 팍팍하고 힘드신가요? 그렇다고 오늘 아침 축 처진 어깨로 집을 나선 건 아니겠죠? 하늘마저 감동시킬 기세로 오늘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뉴스 베이커리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특위 단장으로 들어가 부동산 싹쓸이위원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장 대표는 부동산 6채 외에도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배우자 명의의 토지 약 214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자 장동혁 대표 부동산을 주말에 다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당 필지 중에는 애초에 등기부등본상에 소유했다는 흔적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산 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팔았다는 흔적도 없는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한 개발업체는 2016년 해당 토지를 포함한 일대 땅 2,840평을 17억 원에 매입했는데요. 그러다 2020년 신탁사의 토지 전체를 신탁합니다. 장 대표의 부인은 이 토지를 2019년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신탁으로 이름을 고의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역 평당 호가는 현재 최대 400만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 많이 본 거죠. 또 해당 토지는 애초에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창고 용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이때 토지 분할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 대표 부인은 토지를 분양받은 걸까요? 꼭 지분 투자를 한 걸까요? 지분 투자를 한 것이라면 다른 분할 소유자들은 누굴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판사였죠. 그가 판사직에서 퇴직한 건 2020년 1월입니다. 또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신탁한 지역업체 대표는 어촌 계장이 지역에서 방귀 꽤나 뀌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판사와 지역업체 간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 대표 부인 명의의 토지는 서산대산 당진고속도로 종점인 반국교차로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은 2019년에 착수했는데요. 장 대표가 고속도로 건설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장 대표는 2022년 6월 충남 보령 서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넉 달 전에 서산대산 당진고속도로의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었는데요. 국회에 입성한 장 대표, 예결위에서 활동하며 고속도로 사업에 528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정부안 빵원이었던 것에서 80억 원이 통과돼서 2023년 11월에 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근 고속도로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한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 나오는 거죠.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스트레이키즈의 충돌.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 3일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이는 전현희 의원이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환했는데요. 때는 2019년에서 2020년입니다.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비리 형사사건을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몰래 변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판사들 그 사건 재판장과 자신들이 친하다라고 하면서 이 업자로부터 2억 넘게 챙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각각 1년 6개월과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의 재판관이 누구였느냐? 네, 그게 바로 광주지법에 있던 장동혁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 하급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선임계도 내지 않고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장동혁 당시 판사에게 실제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보다 2달 전인 10월 23일 업자들을 대리하고 있던 이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장동혁 부장판사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공지가 떴고, 이튿날 실제로 장 대표가 대화방에 초대됐다는 겁니다. 그해 12월 13일 열린 대전 모임에서 선임계도 내지 않고 업자들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와 장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몰래 사건을 맡겼던 철거업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임 하루를 앞두고 보석을 허가해 준 뒤 정치에 입문했다는 건데요. 그러니 청탁이 통한 셈이 되는 거겠죠. 문수처 비판을 받고 있는 공수처,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1월부터 기업인들을 줄줄이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을 입법과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보이자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했던 기업인들마저 이재명 정부 지지로 돌아설까? 바짓가랭이라도 붙들어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 나옵니다. 똥줄이 탄 것 아니냐는 건데요. 많이 우울해 보이는 국힘을 보며 이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지네요.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부동산, 토지, 이런 거 하면 우리 최은순 여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은순은 과거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었죠. 그래서 드디어 2023년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는데, 이때 서울 동부구치소가 최은순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 수감을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않는 수용관리 계획서를 이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이 수용관리 계획서 등을 토대로 수용생활 안정을 위한 상담 책임자를 지정받거나 11개월간의 수감 기간 동안 총 25번이나 외출했다고 합니다. 다른 수용자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특혜를 받은 거죠. 도대체 왜 최은순에게만 이런 특혜를 줬냐? 동부구치소에서 된 이유가 재밌습니다.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동부구치소에 이입됨에 따라 적정한 수용 처우 등 수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는 건데요. 동부구치소, 대통령의 장모가 오니 이걸 영광으로 알았다는 겁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에서 윤석열을 향해 당신이란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열렸죠.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 윤석열이 자꾸만 시치미를 떼고 잡아떼니 윤석열을 향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하지 않았냐?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국군의 날 군 사령관들이 모인 관저회동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건희를 김건희라 부르는 건 싫어했던 윤석열 씨. 당신이란 호칭은 괜찮으신가요? 내란특검이 3일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에게는 내란 중요인물 종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그런 사법 정의를 기대합니다. 나쁜 사람 벌 받고 착한 사람 복 받는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세상 올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이 더디 오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뉴스베이컨입니다.